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바깥에 비가 오듯 우리 시장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랗게 물들었는데요.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일까요?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코스피 어제 2,800선 뚫어낸 시점이 조금 긍정적이다 싶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 2,780선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르는 종목을 합쳐보니 500종목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가려보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주식 나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와 종목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역시나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교육과 함께 관심 종목 살펴보고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까지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 다 풀어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단타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라이브 방송 또는 교육을 진행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정말 빠르게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을 간단하게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도 정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약간 우울하기도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밖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점심때부터 이 전과 막걸리가 땡기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이렇게 장마가 시작돼서 내린다라고는 하지만 증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누가 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빠지고 있을까요? 오늘 시장과 이 바깥에 비를 표현하면은 정말 파란만장하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증시에서 우리가 또 살아남을 길 또 찾아봐야겠죠? 오늘도 상승하는 포인트, 앞으로 지속될 포인트들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이번 주 증시의 수익 볼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내일이면 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여기에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하나라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말로 그냥 파랗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다 파랗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양지수가 모두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꽂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또 양 지수에서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크게 볼 수가 있는 건 선물 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 선물 시장에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의 대부분 대규모의 선물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조금 더 가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에서도 지표들이 잘 나왔음에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또 한번 급등을 한 영향으로 이 증시도 결국 좀 가라앉았었는데 국내 증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증시는 약간의 기침만 했을 뿐이지만 지금 국내 증시는 거의 지금 코로나에 걸린 수준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조금 살짝 좀 눌려주는 흐름이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1,400원대를 목전에다 두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지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 딱 그 정도로 일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대, 이 코스닥은 2%대. 굉장히 갭 차이가 좀 심한데 이렇게 또 차이가 심한 이유는 딱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곧 발표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하락하는 반면 특정 업종들, 전선주들이나 화장품 이런 기타적인 업종들이 사실상 조금 방어를 좀 해주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방어를 해주는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금융주들이 있죠. 보험이나 여기에 기타 은행주들, 여러 증권주들 같은 이 기타 경기방어주들이 있는데 이 경기방어주들은 지금 두 가지의 호재를 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PBR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이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도 있고 이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일축되다 보니까 여기에 경기방어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 특정 업종들을 제외한다면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시장을 우리가 좀 최근에 보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이런 하락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시장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도 받쳐주고 견조하게 좀 흘러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지수 차트를 좀 보면요. 제가 최근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지수 차트상으로 충분히 좀 중요한 대목에 있다.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한 2,800선 얘기하셨던 것 같고 맞아요. 코스닥은 또 840선 얘기하셨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 구간이 가장 사실상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구간인데 네. 오늘 그 구간들이 전부 다 이탈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0.8%대 하락이기 때문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온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코스닥 우리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또 빠지다 보니까 오늘 많이 아니게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가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좀 크게 나온 이유 그 종목들을 보면요. K가 붙은 종목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K화장품? K화장품, 네. K식품, K전선 어머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 대표적으로 K 붙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원래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더 가파르게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뭐 방위산업에 대한 개별 악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거래량에 조금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분명히 거래량이 올라갈 때는 많이 동반이 돼서 분명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날에 많이 빠지면 막 10%도 빠지고 그럴 겁니다. 개별 종목들로. 근데 그 종목들이 10%를 빠질 때 보면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패닉,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의 시장이죠. 오늘 같은 날은.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나도 팔까? 일단 좀 손절 좀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자, 주가가 조금씩 빠지니까 어때요? 그 공포 분위기는 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없는 하락은 사실상 개별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상 나오는 투매 흐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시장 무대응이 대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자,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 특별한 이유 없으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 종목이 좀 어떨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가지고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도 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선물 시장에서도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시장이 딱히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던 K 관련주들, 그 관련 종목들 많이 현재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량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상 하락하는 것이지 크게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무대응이 대응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정부에서 나올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들도 나왔고 계속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고민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희 방송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어가신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저희가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따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요. 저희가 수익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저희 원탑 종목으로 지난주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저희 바로 수익률 12% 가져갔고요. STX 그린로지스는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21일에 진입했는데 25일에 1차적으로 저희 25% 수익 1차 매도했고요. 28일에는 저희가 60% 넘는 수익률까지 받아가신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정보의 경우 저희가 원탑 종목으로 방송 중에 꼽아드리면서 또 수익률까지 안겨드렸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오르는 시장에서도 내리는 시장에서도 분명히 선전하는 종목들,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가려드리는 거 저희 방송에서 전부 전문가
전문가님들이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받아만 가시기만 하면 이 방법만으로도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좀 참여형 방송으로 해서 참여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나눠주셔도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도 함께 나눠주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주식라방의 메인 프로그램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는 무엇인지, 그중에서도 강한 종목은 무엇인지, 잘 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가려보는 시간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직접 라이브 배틀 참여하시면서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라운드는 저희가 경기 방어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도 해주셨고 현재 미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하면서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이 경기 관련 움직이는 주들 동양생명, 제주은행, 금융 관련주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국채금리 관련해서 은행보험 같은 금융주들 오늘 대량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는 모양새였는데요. 동양생명과 제주은행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꼽아주셨을까요? 동양생명이 사실상 지금의 시세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네. 전 동양생명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세가 나왔다. 네, 시세가 이미 나왔고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뒤에 오늘 조금 반짝였던 제주은행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유도 한번 들어보죠. 일단 두 개의 차트를 좀 보면요. 일단 그 차트를 보기 전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시황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종목이 지금 뛰는 이유는 경기 방어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으로 시세를 주고 있다라는 점 두 가지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 사실 최근에 동양생명이 가장 시장에서 핫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장대 항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여기 그 날을 기점으로 요 며칠 계속 이 주시를 하다가 한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가 조금 나오지 않았나 굉장히 아쉽지만 이 제주은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주은행이 강하게 시세를 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또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고 저 PBR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은행을 좀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제주은행을 택했는데요. 한번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은행이에요. 제주은행이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 그때 당시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굉장히 시세를 크게 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근데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간과 가격 조정을 확실하게 다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또 하나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해 초에 뭐가 나왔어요? 저 PBR에 대한 이슈가 갑작스럽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뒤에 1월 달과 2월 달을 넘어서 점점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왔다 갔다 또 인하 가능성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들도 역시나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매집하는 부분들은 차트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없이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을 만들어준 시점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아직도 지지 구간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오늘의 양봉은 조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어져 있는 11,000원대 구간은 이 종목의 차트상으로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지지를 받고 단기 이평선이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하필이면 어디 선이에요? 생명선이죠. 생명선에서 지금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나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대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도 하고 그리고 손절가도 정확하게 전략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눌려주는 자리가 온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동양생명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자, 동양생명도 한번 보자면 제가 사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구간 기준선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적으로 6,500원대 라인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가 제가 하필이면 6월 26일 날 이 종목을 제가 깜빡 잊고 안 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잡기가 애매한 시점이 와버렸어요. 자,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나요?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또 분출이 됐죠.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보면 사실상 그동안의 가격 조정을 좀 끝내주고 다시 한번 추세를 변곡할 만한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왔었지만 다시 눌려줬다가 그 고점을 다시 재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현재 시점에서는 월봉상으로 보는 장기 이평선들도 돌파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잡기에는 까다로울 수는 있어도 혹시라도 눌려줘서 파동을 좀 그려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략하기에는 사실상 좀 까다로운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혹시라도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저항대가 대략적으로 10,000원대에 있거든요. 이 10,000원대까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은행도 지금 올라가다가 저항대가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아까 제가 잡아드린 전략대로 실행을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5,000원대에서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추가적 상승을 노려보셔야겠죠. 자, 전반적으로 방금 살펴봤던 경기방어주들이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주들은 사실상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단기적인 관점, 그 이후부터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도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코스피나 좀 경기방어주의 종목들을 좀 위주로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경기방어주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증권이나 은행 이런 종목들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공략을 해야 우리가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근데 지금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제주은행도 여러분들 사실상 지금 잡으라 하면 못 잡으시겠죠?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꾸준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도록 다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진짜로 이번 하반기는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미국 국제금리가 급등했죠.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는 금융 관련주들, 경기방어 관련주들 저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1라운드는 동양생명과 제주은행 살펴봤었는데 승자는 제주은행을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동양생명의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최근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또 됐습니다. 그동안의 가격 조정을 끝내줬고 그다음에 추세를 변곡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좀 눌린다면 파동 흐름을 잡아볼 수 있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동양생명이긴 하지만요. 현재 시세가 많이 나왔고 오늘도 15%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주은행을 꼽아주셨습니다. 제주은행은 2023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시세를 많이 봤던 종목인데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PBR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11,000원대 지지를 받고 현재 좀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고 생명선에서 돌파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지금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직접 타점과 매도가,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종목을 잡아보면 좋을지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지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지금 모두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전략까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략 잡아드렸던 종목들 6월 달에도 정말 잘 갔습니다. 선전하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고 실제로 수익을 이렇게나 많이 보셨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전기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무려 1거래일 만에 저희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순환매 빠르게 돌아갈 때 저희가 잡아드렸던 종목들 관련해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다. 콜마홀딩스의 경우 12%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넥스틸과 디케이락의 경우 저희 대장주, 부대장주로 저희 오래전부터 지켜보시던 종목들 때에 맞게 공략을 했었는데 60% 그리고 28% 넘는 수익률 각각 받아가시면서 6월에만도 저희가 도합 170%가 넘는 수익률을 세 자릿수로 가져가셨습니다. 저 수익률표 너무 부럽다. 나도 내 계좌에 내 포트폴리오에 저렇게 빨간불로 수익률 두 자릿수
선수 불들여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혼자 하긴 어렵잖아요. 저희가 전부 타점과 대응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잘 갈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나도 수익 좀 맛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참여해 주시고 고민도 나눠주시면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저희가 전선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선 관련주도 저희 방송에서 정말 많이 다뤘었고 세명전기도 실제로 저희가 많은 이익을 봤었는데요. 전선 관련주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유가 노후화된 전력 설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정전도 그렇고요. 해외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규모를 확대해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전력 설비 그리고 전력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이렇게 두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대원전선은 저희 방송에서 또 다뤄봤고 실제로 꼽아줬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가온전선도 저희가 몇 번 다뤘었는데 2027년에는 이 생성형 AI가 앞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거다. 근데 이 전기 먹는 하마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부분 전력 수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가져오신 두 종목 어떤 종목을 좀 꼽아주셨을까요? 일단 대원전선과 가온전선은 굉장히 좀 자주 보던 종목들이죠. 네. 뭔가 많이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제 픽은 가온전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가온전선 꼽아주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대원전선이나 가온전선이나 똑같습니다. 네. 차트 흐름이 똑같고 지금 보는 시점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게 다른 공략법은 없지만 네. 일단은 대원전선은 지금 최근에 흘렀던 이 약간의 전선주들 안에서 그나마 좀 대장주의 역할을 조금 해주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아마 이 두 개의 전선주들이 붙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대원전선을 택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도 나왔고 하니까 이제는 후발주를 좀 보자. 그 다음에 좀 덜 오른 종목을 보자 해서 가온전선으로 좀 택을 했는데 두 개의 차트를 좀 볼까요?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먼저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 어떤 게 있죠? 21선에서의 돌파, 즉 생명선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명선을 살려주고 나서 자, 눌림목도 확실하게 나왔죠. 눌리는 것도 나왔지만 이 생명선을 다시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직 설명을 다 끝나지 않은 상태로 가온전선도 갔다 와 보면 가온전선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21선을 돌파하는 흐름 나왔고 그 뒤로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의 기준으로 21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은 이 뒤에 전선이 붙은 전선주들에서도 사실상 대장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전력 우려가 부각되기 했던 시점부터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게 이 세 개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도 두 개의 종목은 공략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손절 포인트나 전략을 잡기에는 가온전선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온전선을 좀 픽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장기 이평선이 같이 따라 올라와주고 있어요. 이 장기 이평선의 지지와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21선의 지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 이 캔들상의 지지까지 이 3단 콤보로 지금 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이 확실하게 견조하게 좀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손절가를 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가 5만 원 부근입니다.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시점부터 4% 내지 5%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손절을 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기에 굉장히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종목인데 사실상 근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매매 테크닉이 좀 되고 어느 정도 차트를 좀 볼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대원전선을 픽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잡았을 때 조금 더 손절폭이 큰 것도 역시나 대원전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하시기가 좀 까다로우실 텐데 대원전선도 같이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차트의 설명은 똑같습니다. 21선의 지지와 61선에 따라 올라가는 모습.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기준봉 21선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가온전선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리고 조정도 역시나 깊이 들어왔고 그 아래에서 지지가 좀 명확하게 받쳐졌기 때문에 손절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잡는다라고 했을 때 최소 20%의 손실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한 번쯤은 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로서 어떻게 움직임을 주는지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원전선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좀 담아두시고 혹시라도 좀 어느 정도 적당하게 확실하게 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조금 비중을 약하게 들어가 보셔서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가온전선과 대원전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손절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 이거는 실시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 잘못 잡아드리면 여러분들 다 손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이런 전선주들을 포함해서 지금 후발주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잘 눌려져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지금 시작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이 올라오는 전선주들 후발주들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방송 이제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방에 꼭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혜택까지 모두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2라운드 저희가 전선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리고 전력 설비 노후화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관련주죠.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2라운드의 승자는 가온전선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가온전선 뽑아주신 이유는 21선 돌파 흐름 그리고 눌림목을 확실히 잡은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21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역시나 대원전선이나 가온전선이나 차트상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온전선이 손절폭이나 대응 방법을 생각했을 때 좀 초보자분들이 진입하시기에도 대응하시기에도 조금 덜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가온전선을 골라주셨고 장기 이평선의 지지도 제대로 받고 있고 21선 돌파 후에 지지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캔들상의 또 지지까지 정말 지지가 잘 만들어진 종목이라서 4%에서 5%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돌파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련 관점으로 진입하시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대원전선도 역시나 차트상 흐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매매적인 스킬이 있으신 분들, 좀 그런 분들은 손절폭이 클 수 있어서 좀 대응을 내가 적당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원전선 공략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 표에 나의 포트폴리오의 그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제대로 잡아가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저희가 방송도 약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다 풀어드릴 수 없는 정보들까지 라이브 방송 통해서 다 풀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전략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방송 중에 다 받아보지 못하는 정보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챙겨가신 분들이 지난달에 수익 정말 많이 내셨습니다. 수익률표만 보셔도 저희가 지난달에 드렸던 수익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전선 관련주 세명전기 보이시죠? 20일에 진입해서 저희가 하루 만에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그때그때 이슈 대응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는 인성 정보 잡아드려서 7% 수익 드렸었는데 또 그 밖에도 또 추가적으로 저희 저출산 관련 대책 나왔을 때는 꿈비 잡아드려서 21% 넘는 수익률 단기간에 잡아가셨습니다. 그 밖에도 화장품 관련주들 제이시스 메디칼 추가적으로 콜마홀딩스 전부 수익률 다 잘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에만 받아갈 수 있었던 수익률이 저 정도가 되니까요. 나는 7월에 내 계좌에 정말 나도 저렇게 빨갛게 물들이고 싶다. 내 계좌 정말 지금까진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정말 화창한 날씨로 좀 돌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교육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정말 잘 갈 수 있는 원탑 종목까지 준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 교육까지도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원탑 종목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퍼하실 텐데, 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시장은 무슨 시장이죠?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박앤세일을 할 때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테마 교육과 원탑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만한 테마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요, 방위산업 테마예요. 방위산업은 뭐 여기에 수출 이슈도 있고, 특히나 미국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주 살펴보지 않는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테마이기 때문에요. 자, 근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어떤 종목을 잡을지도 알 거 아니에요. 자,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각국 방위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K방산이 본격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방위산업 제품들로 따진다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원하고 있는 무기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안 그래도 2022년도와 23년도 그때 당시에 폴란드 무기 수출 이슈로부터 시작돼서 방위산업이 굉장히 붐을 일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잠잠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엊그저께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개의 대선 주자들이 토론을 한번 했었죠.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대선 후보의 토론회 당시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상대로 완승을 좀 거두면서 여기에 대한 국내 방산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조금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위산업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것 말고도 하나 또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주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혹은 시장이 하락할 때 그때 당시에 움직이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흔히 아시던 종목들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빅텍이나 스페코, 풍산 같은 종목들이 있었죠. 자,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까 언급드렸던 무기 수출, 폴란드의 무기 수출 이슈로부터 국내 시장에서의 방산주들은 두 개의 양갈래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 방위산업의 성장성과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전반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자, 얼마 전까지 뭐 대남 모물풍선 같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아까 언급드렸던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종목들이 또 부각이 따로 움직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방위산업에 투자를 해야 효과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과 중동 지역의 분쟁도 역시나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2년 전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자, 그것 말고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팔레스타인이죠. 이 두 개의 분쟁부터 시작된 중동 국가의 우려까지 이 여기에 다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지속적인 시장에 이 우려감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방위산업주들도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K방산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또 하고 있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22년도에 폴란드 이때 역대 최대 수출을 또 기록을 했었죠. 이 방산수주의 173억 달러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22년도에는요. 근데 23년도에는 살짝 주춤한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24년도에는 다를 것이다. 왜? 자, 올해 동유럽과 중동에서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면서 수출 200억 달러를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 사실상 22년도 그때 당시에 폴란드 무기 수출 이슈가 있을 때도 사실상 특정 업종, 특정 종목들 몇 개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시세를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방위산업주들은 기대감보다 실적주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실적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꾸준하게 수급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173억 달러를 능가하는 200억 달러를 정말로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방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왜냐? 아까 전에 봤던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도 있고요. 중동 지역이나 동유럽 같은 분쟁 지역도 역시나 계속 꾸준하게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과 22년도 당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가 이 박앤세이라는 시장에서 뭘 잡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의 종목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 LIG 넥스원의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사실상 국민연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다 이 증시 앞에서는 어떤 게 되죠? 그냥 투자자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저점에서 잘 잡아놨으면 많이 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올랐으면 팔아야겠죠.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면 여러분들 22년도 당시에 이때 23년도 당시에 이때 주가가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 최고가 기준으로 얼마예요? 23만 원이에요. 사실상 거의 3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때는 지금 누가 봐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래량을 봐라. 우리가 그동안 상승했을 때 들어왔던 거래량과 하락하는 거래량을 비교를 한다면 사실상 이게 이 하락이 정말로 끝나는 종목인지 혹은 잠시의 조정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 거래량이 사실상 제일 많이 들어온 구간이죠. 자, 이때 당시에도 사실상 30% 정도의 갭상승을 시작해서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수급들이 이탈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그 뒤에 수급이 안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수급들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락이 사실상 음봉의 크기에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2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 구간과 거래량. 거래량은 아까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지지 구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음봉의 끄트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생명선에 있어요. 자, 주가가 급등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이평선이 따라 올라가는 지점, 그리고 최소 생명선에서 지지를 받아줄 것. 그게 이제 급등하는 요건인데, 자,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번에 이 21선에서 이 생명선에서 지지가 맞춰지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LIG 넥슨을 들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때 당시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의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수익 구간이 크신 분들은 조금씩 덜어내시는 그런 차익 실현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고요. 자, 신규 진입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략을 잡아야 되겠죠. 21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못 받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의 대응 방안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서 제가 대응 방안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2번째 종목입니다. 이 현대로템은 사실상 저보단 이 로이 대표님의 주력 종목이죠.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하셨을 겁니다. 제 기억상으로 4번인가 한 5번 정도 공략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근데 함께하는 방에서 현대로템 맞아요. 공략했었죠. 맞아요.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하셨는데 네, 중요한 건 공략을 할 때마다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사실 로이 대표님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종목을 줬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어때요? 오늘도 자, 음봉이에요. 아까 LIG 넥스원도 똑같이 지금도 이 종목도 똑같이 음봉입니다. 오늘 안 떨어지는 종목이 없어요. 근데 분위기상 앞으로 재료도 남아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아래에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기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기적 반등 종목 현대로템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제가 여기서 차트 설명은 깊게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방에 들어오시면 로이 대표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주력 종목이시거든요. 자, 3번째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제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이 방위 산업 상대장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 하나 시스템도 보면 많이 올랐어요. 작년 말 기준에서 11,500원이었던 주가가 22,000원까지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자,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수급을 강하게 동반시키면서 상승을 한번 보여줬지만 이게 다 반납이 되고 있어요.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 자, 올라올 때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에요. 여기서 이거보다 큰 거래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일 크죠. 자, 근데 이때 이후로부터 내려올 때 거래량들을 살펴보면 어때요? 말라 있어요.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상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재료도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자, 돈이 들어와서 많이 올랐지만 내려갔을 땐 돈이 많이 안 나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돈의 일부였어요. 그럼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그럼 뭘 하실 거예요? 자, 추가 매수해야죠. 추가 매수. 아래에서. 자, 그 수급들이 이제 들어올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개의 종목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세 개의 종목 중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단기적 반등을 좀 노려보는 종목 하나쯤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앵커님의 함께 하시는 입장 방법을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대선 토론이 계속 이슈였죠. 대선 토론 보시면서 트럼프가 좀 압승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국내 방위 산업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 방위 산업이 2022년 폴란드에 이어서 동유럽과 중동 수주에까지 또 성공을 하면서 수출 200억 달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관련해서 방위 산업 관련 종목, 관심 종목 총 3가지를 주셨는데 가장 먼저 주셨던 게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국민연금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음봉 대비 거래량이 지금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다시 조금 수급이나 추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봐주셨고요. 현대로템은 저희 로이 대표님 공략주입니다. 저희가 드릴 때마다 항상 수익률을 가져가셨던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나 눌림목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잡아본다면 공략 잘해본다면 이번에도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하나시스템의 경우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에 반면에 빠질 때는 좀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렇다는 건 수급은 여전히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잘 잡아본다면 추가 매수가 곧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3가지 종목 다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정말 전략을 잘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 찍고 스캔하시고 간단하게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요. 오늘 보셨던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까지 받아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정말 잘 갈 수 있는지 내 계좌를 수익으로 물들일 수 있는 종목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셔서 원탑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원탑 종목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오늘 원탑 종목은 어느 테마에서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원탑 종목도 방위산업에서 준비를 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방위산업 방위세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방위세일일 때 우리가 잡아서 단기적 반등 또 빠르게 수익 챙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방위산업이자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우주항공에 대한 재료를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함께 하시는 방에선 제가 앞으로 하반기에 주력해야 되는 테마가 바로 우주항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주항공 테마와 같이 있는 방위산업 기업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위성 시스템 개발이나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자,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은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수신 처리하기 위한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방위 산업에 대한 재료를 살펴보자면 자,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위성과 무인기의 이동형 지상체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방위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들을 해드렸어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은 사실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입니다. 웬만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같은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을 우리가 재료로 본다면 방위산업에 대한 재료는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충분한 테마라는 거. 자,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청 개청 그리고 중국에서 이 주요 우주항공 부품을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게 있죠.
이노스페이스.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이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되는 종목들 중 가장 최대어라고 알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뭐 오늘의 주가 상승은 강하진 않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테마를 다 갖고 있는 기업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종목들 대비해서 차트가 좀 전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흐름이죠? 추세적 상승 흐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자, 이때 당시에 바닥을 잡고 올해 초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차적 상승 파동을 그려주고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걸치면서 수급과 수급을 모아서 지지대를 형성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2차 상승 이후에도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눌림목이 사실상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당시의 고점, 그리고 이때 당시의 고점을 어느 정도 중간 부분을 선으로 이으니까 어디예요? 바로 2차 상승 파동의 지지 구간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지지를 받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3차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단식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의 시점부터 또 한 번의 시점을 살펴보자면 역시나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자, 지금은 생명선과 함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생명선 다음 61선이죠. 중장기 이평선을 두고 지지를 받냐 마냐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 2차 상승 파동을 그려나갈 때 이슈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4만 원대부터 계속 봤던 종목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한번 계속 꾸준하게 함께 하시는 방에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왜냐? 이때 당시에 수주 이슈가 하나 떴습니다. 어떤 이슈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 혹은 그 이상의 그 전년도 매출을 능가하는 수주 한 건을 따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만들어지죠. 자, 분명히 지금도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 그런 이슈까지 동반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지금도 오늘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단기적 반등 구간이자 추세적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저기 여기서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 그리고 전략 등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종료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원탑 종목 방위산업 관련주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위산업도 가지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이라는 종목까지 같이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위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군사 위성을 개발하는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뤄서 좀 이게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승 흐름 전반적으로 차트상 가져가고 있고요. 지지대를 형성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공략하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 원탑 종목 꼽아주셨으니까요. 방위산업 관련된 원탑 종목까지 오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제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QR 스캔하시고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후에 함께하는 방에서 추가적인 내용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